2002년 3월 미국 CIA 중군사 요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셰코트 계곡과 그 주변의 아르마르 산맥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알케다와 탈레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1700명의 병력이 공수되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정보 당국은 계곡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에 테러 반군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보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병력들이 투입되어 전투 준비를 하자 그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박격포 사격과 기관총 탄환 세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테러리스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콘다 작전이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 충돌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나콘다 작전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원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투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을 만나보고 충돌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알아보시죠. What's Up The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나콘다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알케다와 탈레반의 테러 위협을 근절하려고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 이 전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돌진시켰고 이는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알려진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의 주요 목표는 테러 위협을 제거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신속히 찾아내며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나콘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2001년 10월 9일 테러 발생 몇 주 만에 항구적 자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반군 조직인 북부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우즈벡족, 하자라족, 타지크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탈레반 통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적 자유작전은 공습과 지상작전이 혼합되어 수행되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내에 알려진 모든 테러리스트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탈레반의 여러 거점들이 빠르게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자 미국과 북부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토라보라 전투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미국 군대가 북부동맹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의 낭가르주 토라보라 산맥에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아나콘다 작전에서 벌어진 전투 이전까지 이 전투는 아프간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투에 앞서 미국은 토라보라 산맥 인근에 파슈툰 군사 세력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랄라바드시 근처에 자리 잡은 대규모 알케다 훈련소를 공격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의 새로운 동맹들이 이 일에 얼마나 헌신적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부 동맹만큼 알케다와 탈레반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고 라마단 금식을 안전하게 끝내기 위해 매일 밤마다 그 지역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빈 라덴과 그의 최측근 동료들이 바로 이 훈련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혼란스러운 공격 속에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아나콘다 작전은 새로운 정보 보고서에서 알케다 세력이 가르데즈 남쪽에 아프가니스탄 파크티르주 셰코트 계곡에 집결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파슈토어로 왕의 장소라는 뜻인 셰코트는 길이 9km 폭 5km에 이르는 바위 투성이의 협곡으로 은신처가 가득한 곳입니다. 동굴과 바위에 움푹 들어간 곳들이 계곡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 지형 덕분에 지상에 있는 병사들에게 많은 은폐물이 제공됩니다. 이 계곡은 1980년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아프간 게릴라 전사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소련군이 후퇴했던 곳입니다. 미군이 계곡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도주했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800명의 국경 경비대를 투입해달라는 미군의 요청은 중앙사령부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2001년, 2002년으로 넘어가면서 1월에는 미군이 투입될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말라위 나스룰라 만수르가 이끄는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테러리스트 전투원들이 계곡 전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토라보라 전투 이후에 만수르는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주변 지역의 지하디스트들에게 계곡에 모여 함께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수르의 초청으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테러리스트 전투원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들 모두는 전투에 잘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곡은 참호와 벙커 그리고 기관총을 설치할 수 있는 능선들로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특히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나콘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만수르는 경쟁 세력의 군벌과의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의 아들 사이프 우르라흐만 만수르가 셰코트에 주둔한 무자헤딘 병력의 주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수르 주니어가 최근 권력을 잡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소련 아프간 전쟁 때처럼 자신들이 다가오는 어떤 미국의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셰코트 계곡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은 2002년 1월과 2월에 걸쳐 수립되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은 미국군의 사이프 우르라흐만 만수르뿐만 아니라 그의 고위급 수배 동료들의 위치도 제공했습니다. 잘랄루딘 하카니와 토이르 율데셰프 두 사람 모두 그와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카니는 이곳에서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소련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었고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곡에서의 전투에 익숙했고 미군은 그를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계획 단계 동안 추가 정보가 수집되어야 했고 이는 미국인들에게 이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정찰 부대가 계곡과 그 안에 주둔한 이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계곡 벽의 동굴과 틈에 잘 위장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대신 인적 정보 수집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셰코트 계곡 인근 지역에 첨단 부대 작전이 투입되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찰을 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악천후 속에서 험난한 지형을 이동하고 한밤중에 ATV를 이용한 뒤 도보로 이동하여 자신들에게 쏠릴 주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환경정찰은 계곡의 높은 벽을 따라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점차적으로 장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토미 프랭크스는 이 지역에 명백히 대규모 테러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수집된 후 미군은 어떻게 공격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파슈툰족 군벌인 지아 로딘의 도움을 받아
아프간 병사들로 구성된 부족 부대를 이 계곡의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이끌도록 결정했습니다. 로딘은 미군 제10산악사단의 지휘관인 프랭클린 L. 헤이겐백 소장과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헤이겐백 소장은 아나콘다 작전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보라 전투에서 배운 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딘 휘하에 아프간 군대가 먼저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미군이 계곡 동쪽의 산악지대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는 주요 테러리스트 인물들을 가로채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등 국제동맹국의 특수부대 지원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00명의 병력, 이 보병, 저격수, 공중지원, 그리고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 전투에 특화된 특수병력의 형태로 계곡 근처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의 첫 번째 사건들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감시초소를 설치하기 위해 Sea, Air, and Land Time을 인근 고지로 공중 수송했을 때였습니다. 2002년 3월 1일 알케다 테러리스트들이 전투를 위해 잘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크와 체첸, 이슬라믹 무브먼트 오브 우즈베키스탄 전투원들과 합류하여 문화와 이념을 아우르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계곡을 정찰하던 네이비실 대원들과 7명의 우즈베크 반군 소규모 팀 사이에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반군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근처에서 네이비실 대원들은 다리, 건물, 차량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자재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적힌 아랍어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적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계곡에는 500,000명의 반군, 이 주둔의 미군이 예상한 25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이 임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전투는 더 넓은 범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맹 아프간 무장 세력들은 샤이코트 계곡에 진입해 가능한 곳에서 반군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와 미국의 저격수들은 계곡의 고지대에서 어무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가르데 지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해머 임무부대의 부대들이 탑승한 대형 트럭 호송대가 계곡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하 로딘과 그에 더 많은 병력, 그리고 여러 팀의 미군 특수부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형이 험해 여러 차량이 지늘게 빠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버스가 전복되어 여러 명의 전투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트럭들이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기습의 요소도 사라졌습니다. 이 무렵 육군 수석 준위 스탠리 L. 해리먼이 이끄는 호송대가 주력 부대에서 분리되어 Sea, Air, and Land 대원들이 주둔하고 있던 관측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상공에서는 화력 지원을 제공하던 Attack Cargo 130 항공기가 항법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해당 호송대를 미군으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인 사격을 가해 해리먼을 사망하게 했고 여러 아군 병사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공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던 로그웰 비일 랜서의 추가 공중 지원도 실패했습니다. 폭탄이 투하구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수로 해리먼을 사살했던 어택 카고 130도 철수 명령을 받았고 지상에 있던 병사들은 공중 지원이 부족해지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계곡에 있던 연합 아프간 민병대는 박격포 공격을 받고 있었고 최대 4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더 이상 전진하기를 거부했고 미군의 고위 장교들은 토라보라 전투의 참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계곡을 지상에서 공격하는 임무를 엔빌 특수부대에게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라카산 특수부대의 병사들은 수송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시작했고 계곡에 있는 전투원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도주하면 파키스탄 탈출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들이었습니다. 라카산 특수부대 병사들이 계곡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착륙하자 테러리스트들은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보안 조치를 설치하고 계곡 가장자리에 위치를 강화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해머 부대가 지상 진격을 거부하자 테러리스트들은 결국 라카산 부대의 미군 병사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중 사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중 수송되어 왔기 때문에 아파치 헬리콥터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박격포팀을 제압하고 반군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은 계속해서 로켓 추진 유탄 로켓을 그들에게 발사했고 그로 인해 한 대의 헬리콥터가 전자장비를 잃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쪽 벽을 따라 동굴과 참호 안에서 방운들은 라카산 부대와 남아있는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들을 향해 CPU-1 대공포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RPG를 들고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계곡 꼭대기로 지옥불을 쏘아 올렸고 RPG로 무장한 방운들은 특히 강력한 적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소련군과 싸울 때 사용했던 전술을 활용했는데 그 전술은 로켓 추진 유탄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로켓 안에 들어있는 탄두는 920m 거리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폭발하여 치명적인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이 방법은 아파치 헬리콥터의 중요한 내부 기계 장치와 전자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알케다 반군이 위로 맹렬한 로켓 공격을 퍼붓자 두 대의 헬리콥터가 추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가해진 잔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라카산 부대는 3월 2일 아침 중반쯤에 그들의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리한 고지에서 계곡 아래로 포격을 퍼붓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라카산 부대 병사들은 그들의 진지를 유지했고 추가로 투입된 아파치 헬리콥터들이 상공에서 공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라카산 부대의 지원 사격 덕분에 연합군 보병들이 계곡 안쪽으로 더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장 절벽과 벽을 따라 배치된 알케다 반군의 집중 사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초반 동쪽 상위슬 중 한 곳에서 발사된 로켓 추진 유탄 로켓에 의해 10명의 병사들이 거의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켓은 폭발하지 않고 대신 그들 바로 옆에 눈 덮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DSHK-M1938 기관총의 무서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강력한 소련제 중기관총을 사용해 로켓 공격으로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지상에 있던 병사들은 엄폐를 위해 달렸고 안드레이 로펠 하사는 박격포 사격을 요청해 그 지역에 공격을 가해 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지원 공로로 나중에 브론즈 스타메달과 용맹장치를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격포 팀들이 자신들에게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이전에 박격포 사격으로 공격을 가했던 187 보병대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호주 특수공수연대의 신호병 마틴 월리스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 용감함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미국 폭격기와 전투기의 공습이 요청되어 테러리스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진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전투는 특수부대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남쪽 착륙지대에 있던 라카산 병사들은 탄약이 부족했고 계속해서 특히 강한 사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이전의 전투기와 폭격기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하는 아텍 카르고 1306 건쉽
이 계곡 아래쪽에 지속적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공중 수송으로 후송될 수 있었고 그들 중 35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전투 이틀째가 끝나갈 무렵 오퍼레이션 아나콘다를 지휘했던 하겐백 장군은 남쪽 착륙 지점에 있던 공중 수송 부대를 북쪽 위치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전진하며 계곡 바닥의 모든 전투원을 소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남쪽으로 도망쳤지만 여전히 파키스탄으로 탈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타쿠르카르 정상에 설치된 요새화된 관측 지점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의 숫자를 파악하기에 훌륭한 전망대였습니다. 아파치 헬기와 아타크 카르고 130, 이 집중 사격을 받은 후 하겐백은 지상 사격에 덜 취약한 A-10 썬더볼트 II 항공기 5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썬더볼트가 공중 지원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동맹군은 남쪽으로 더 이동해 남아있는 테러 위협을 소탕하려 했습니다. 타쿠르카르 기지 근처 착륙 지점으로 향하는 임무를 맡은 병력 중에는 2개의 마코 30과 마코 21이 있었고 이들은 빅 하이더 중령이 지휘했습니다. 정상에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MH-47 치누크 헬리콥터의 지원이 필요했는데 정찰 임무에서 적의 활동이 발견되지 않아 착륙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3월 4일 새벽 3시경 치누크 헬리콥터가 Sea, Air and Land 팀을 하차시키려 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자국은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으며 그것도 아주 최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륙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 2발의 로켓 추진 유탄 로켓이 치누크 헬리콥터 옆면에 발사되어 엔진 하나가 멈추고 유압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상사 닐 C 로버츠는 헬리콥터가 긴급 기동을 시도하던 중 밖으로 튕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가 4마일 떨어진 곳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재정비하고 실종된 동료를 수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헬리콥터가 파견되었습니다. 총격은 산 정상에서 날아왔습니다. 정상에는 대규모 적군이 집결해 있었고 화력 지원을 위해 아택 카르고 130이 요청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존 A. 체프먼 기술하사는 중상을 입었고 마코 30팀은 정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프먼과 로버츠 모두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들은 고립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산 위에 고립되었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레인저 신속 대응 부대가 그들을 수색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공중 지원은 정상에 있는 테러리스트 전투원들을 계속해서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레인저 팀도 치누크 헬리콥터가 도달했던 같은 위치에 투입되었고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본부와의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위성 라디오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필립 스비타카사는 거의 즉시 소화기 사격에 의해 사망했고 존 체프먼은 치명상을 입은 채 드론 영상에 포착되었으며 레인저들이 착륙할 때 그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일부러 적의 사격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일병 매트 커먼스, 하사 브래드 크로스, 그리고 전문병 마크 앤더슨도 체프먼을 구출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3월 4일 오후 8시경 레인저들은 산에서 철수했습니다. 체프먼과 로버츠 모두 구조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 근처에서 공중 지원을 요청했던 호주군 은폐부대가 아니었다면 사상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키르카르 전투에서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사살되었지만 여러 연합군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 전투는 미국에게 피로스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작전의 다음 단계는 샤이카트 계곡에서 테러리스트 전투원들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병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타키르카르 정상에서의
참혹한 사건 이후 미국 지휘관들은 보다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전투 동안에는 대규모 전투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400명의 미군 병력 이 기지로 복귀했고 지하 로딘과 그의 부하들은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바닥을 쓸며 반군들을 제거하고 인근 마을에서 테러리스트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딘은 그를 도울 주요 아프간 장교 중 한 명인 굴 하이달과 오랜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고 계곡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계곡을 소탕하기 위해 결국 두 사람을 협력하도록 설득했고 3월 12일에 계곡으로 진입했습니다. 로딘과 하이달은 T-55 전차부대로 보강된 협공작전을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이달은 작전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증명했고 직접 갈고리를 사용해 계곡 바닥에 설치된 지뢰를 제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편 로딘과 그의 부하들은 남쪽에서 접근했고 두 팀은 작은 마을들을 하나씩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의 이전 작전으로 인해 테러리스트의 존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 남아있는 테러리스트가 거의 없자 연합군 시신을 수습하고 적 사상자를 확인하는 데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3월 13일까지 라카산 특임대는 제10 산악사단으로 교체되었고 이들은 계곡 주변의 절벽과 벽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한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끝났지만 모든 파키스탄 경로는 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적들은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이 끝날 무렵 사상자에 대한 추정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군인, 해군, 공군 8명이 사망했고 추가로 8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5명에서 800명 사이에 반군이 사망했고 대규모 공습 동안 최소 14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방운들은 산으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시점에는 그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의 마지막 교전은 3월 17일에 벌어졌습니다. 제11 임무부대는 고가치 표적이 무인 파키스탄 탈출로를 통해 산을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프레데터 드론이 그 호송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11 임무부대는 레인저와 영국 스페셜 보트 서비스 요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출동했고 치누크 헬리콥터가 목표물보다 앞서 그들을 수송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의 미니건이 테러리스트 차량을 무력화해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고 다수의 반군이 사살됐습니다. 시아 에어 앤 랜드 대원이 추가 사격을 가하며 접근하자 전투는 불과 몇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기습 효과를 이용해 그들은 많은 수의 반군을 신속하게 사살했으며 사망자들 중에는 중무장한 아랍인, 체첸인, 우즈베크인도 있었습니다. 탁포스 11이 제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해 알케다와 탈레반 세력에게 정보를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콘다 작전의 사건들에 관하여 (3월 18일까지)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아나콘다 작전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이를 절대적이고 완전한 성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아나콘다 작전이 각 군 간의 불화, 잘못된 군사 계획,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미군 사망자들로 얼룩진 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은 샤이코트 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세력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500명에서 800명의 테러리스트가 사살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수습된 시신은 23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언론을 위한 보여주기식 작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미군과 함께했던 연합군 동맹국 병사들조차 작전이 끝난 후 이 작전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독일 특수부대 코만도 스페셜 크래프트 병사들은 미군과의 격렬한 언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며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살해를 묵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알케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양치기가 독일군 은신처에 우연히 들어오자 군은 위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병사들은 독일군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 이후 미군은 연합군과 함께 자카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샤이코트 계곡에서 다시 집결하려는 반군들을 소탕하기 위한 일련의 후속 임무였습니다. 영국군이 이 작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했으며 자카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700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더 많은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나콘다 작전은 이후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규모 전투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벽과 절벽에 배치된 병사들이 철수한 후 아나콘다 작전 이후 몇몇 주요 테러리스트들이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연합군은 대규모 전투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그런 전투는 없었습니다. 순찰대는 샤이코트 계곡 주변에서 적의 활동 흔적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산악 지역을 정찰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탈리반은 아나콘다 작전을 역사적인 대규모 전투로 묘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맞선 성스러운 지하드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용 끝. 사이프 우르 라흐만 만수르는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2008년에 사망했으며 이제는 테러리스트 대의의 숭고한 순교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작전은 성공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테러리스트 전투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패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지원했던 아프간 무장 세력들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적들이 사살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는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합군 병사들이 전투 중에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타커가르 전투의 참혹함을 마주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의 현대 분쟁 중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의 잔혹한 서막이었으며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기록되었습니다.